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추운 겨울 청와대 앞에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힘든 시간 보내온 분들을 차례로 모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로 집단 해고되게 된 노동자들, 그리고 법무부 단속을 피하려다 목숨을 잃은 베트남 청년 고 뚜안 씨,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시민단체 관계자와 차례로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먼저 이우석 공공운수노조 청와대 분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우석 분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안내 담당하는 노동자 또 보안 시설 노동자 200여 명이 한꺼번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람들 오면 안내를 해주고 시설을 관리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분들 일자리가 지금 없어진 겁니다. 새해도 지금 2주 정도 지났어요. 네. 이우석 분회장님 지금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현재 매우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25년도 12월 31일부로 이제 네. 계약이 완전 종료되어서 업무가 완전 종료됐습니다. 네. 그래서 쉬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이제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젊은 기혼자분들은 제 직장 동료분들이다 보니까 뭐 네. 뭐랄까 출산 같은 것도 생각하고 계시거나 네. 아니면 육아휴직 쓰셨던 동료분들도 계세요. 그분들도 이제 바로 그냥 다시 취업의 전선으로 다시 뛰어들고 어쨌든 취업을 해야 어쨌든 삶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준비하거나 아니면 그냥 개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직장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당장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네. 보이는데 자, 그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업을 했으며 그게 약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테니까 그거를 좀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자, 일단 문체부가 네. 청와대 재단이라는 걸 이제 설립을 했어요. 이 청와대 재단이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기 전에 청와대 관리를 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생긴 일자리라고도 볼 수 있고, 그죠? 그 관리를 맡고. 네. 자, 근데 직장을 잃은 200여 명이 청와대 재단이 소속이 아니라 청와대 재단이 계약한 용역업체 소속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재단의 직고용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죠? 직고용이 아니고 용역업체하고 청와대 재단하고 계약. 이게 보통 1년 단위였습니까? 저희 어쨌든 방호직 쪽에서는 네. 1년 단위였고 네. 한 달씩 끊어서 하는 그런 부서도 있었습니다. 아, 한 달씩 끊어서 저기 다시 또 달마다 그거를 또 계약하고 재고용하고 맞습니다. 재계약하고 재계약하는. 네. 자, 근데 기본적으로는 1년 계약이었고, 그죠? 그게 더 많아요, 1년 계약이? 이거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은 저희만 1년이었지 1년 아니었다라는 부서들도 많았을 꽤 많을 것 같아서 어쨌든 1년과 더 잘게 한 달 계약씩 쪼개기 1개월씩 계약이 한 달씩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또 계약을 맺는 그런 부서가 같이 혼재돼 있었다 그런 네. 건데 자, 그러면 아까 저한테 방송 시작 전에 잠깐 설명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럼 어떻게 이게 청와대 재단이라는 거는 어느 시점에 생겼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소개를 해 주세요. 청와대가 처음에 23년도 5월에 네. 이제 국민품으로라는 개방 사업으로 인해서 네. 이제 개방이 됐죠. 그래가지고 그때 문화유산청에서 네. 관리를 하다가 24년도 1월 1일부로 네. 재단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네. 청와대 재단으로 여기가 이제 상시 지속적 업무가 될 거니까. 왜냐하면 그 대통령 전에 문화유산청에서 하다가 네. 2024년 1월 1일부터 청와대 재단이라는 데서 이제 이걸 맡게 됐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기 상시 지속적 업무니까 근무 현장이니까 직고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따로 다시 채용을 해서
근무자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다단계 하청 구조가 문체부, 네. 재단, 네. 용역 하청들 이렇게 해서 다단계 하청 구조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문체부, 청와대, 재단, 민간용업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자체로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책임 주체가 없는 거예요. 책임 주체. 이 구조로는 예, 예, 무슨 문제가 터지면 예. 저희의 뭐 업체, 용역 업체에 문제가 터지면 그러면은 재단에다가 이제 문제를 보고를 하죠. 네. 그럼 재단도 문체부가 이제 관할하니까 문체부에 보고를 합니다. 네. 근데 문체부는 재단에다가 권한을 이임했다. 재단한테 뭐 확인을 해라, 뭐 허락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 핑퐁한다? 네, 그렇죠. 그런 거죠. 책임을 전가하고 네. 여기 가면 저기서 확인해라. 저기로 가면 여기서 확인해라. 이런 구조로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이제 노동자가 절대로 노동 환경 처우라든 게 이런 게 나아질 수가 없고 네. 이제 고용이 위험받더라도 어디에도 제대로 항의할 곳도 없고 네. 그리고 결국 이제 모든 위험은 이런 노동자가 그냥 스스로가 그냥 떠안고 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만두든지 참고 하든지 네. 이런 구조로 계속 악습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노동자들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어떤 구조가 계속 이어진다. 네. 그런 그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문체부가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 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 재단이 직접 이제 청와대 재단과 이렇게 그 소통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는 이제 용역업체하고 일을 하는 건 청와대 재단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쨌든 다단계 왜 정부가 다단계 이런 그 구조를 하청 구조를 가지고 있냐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이제 복귀해서 청와대 개방 사업은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건 어떻게 보면 업무가 없어졌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또 반박도 있어요. 그런 입장도 있는데 그럼 지금 노조가 생각하고 있는 해법은 어떤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대변인께서 이미 뉴스상으로 네, 개방이 전면 폐지가 아니라 부분 개방을 이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가 해온 업무가 개방 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분 개방 사업을 어쨌든 저희가 종료되기 2주 전까지도 그 업무를 똑같이 해왔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개방 사업 아니면 부분 개방 사업에서는 유지를 하면 되는 거고 예, 그게 정말 뭐 어떤 뭐가 안 맞아서 절대 안 된다 하면 공공기관으로서 이제 고용을 승계, 고용을 유지를 하는 방법으로도 네,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테이블에 모여서 대화를 하면 예. 어떠한 방법이든 찾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답답한 부분이 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네. 개방이라는 거는 지금도 남아 있다 이거죠.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들어갔더라도 그럼요. 그럼 이제 그 전에 완전히 비어 있을 때하고는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이 고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200여 명이 거기서 근무를 했다면 지금 대부분의 공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 그 청와대를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 그 개방이나 안내 업무가 아닌 그쪽 사람들이 다 차지한 상황에서 부분 개방이라는 거는 되게 일부분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 이전에 200명이라 그러면 200명이 다 어떻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아니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청와대 재단이나 이런 데나 아니면 저기 외부 채널은 아예 다 끊겼다고. 그래요? 예. 아무도 정보를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없고 네. 받는 것도 없기 때문에 청와대 측의 반응 이런 건 없었어요. 없습니다. 예. 예. 청와대 측의 반응 아니 문체부도 뭐 예. 방법이 없다, 예.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기 때문에 네.
거기도 사실적으로는 채널이 끊겼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냥 그 청와대 앞에서 시위만 이어가고 있을 뿐 그쪽에서 아무런 대화도 지금 네. 없다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제가 우리 김희정 그 실장님께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이우석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면 하청 노동자들 고용 승계 문제 업무가 유지되고 용역 업체만 바뀌는 경우엔 고용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도 이제 지난해 발의가 됐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이번 사안은 관람 업무 개방 사업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중단됐어요. 그래서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런 문제를 좀 구조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 보시기에 어떤 그 부회장님 보시기에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금 보십니까? 그 2017년 네. 문재인 정부가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 안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시 지속적 업무인 곳은 정규직화를 해서 그분들을 좀 더 전문화시켜서 네. 그 전문화된 인원들이 좀 더 질 좋은 서비스, 네. 질 좋은 업무를 네. 하면서 그 조직이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는 조직으로 키워야지. 네. 이런 식으로 자꾸만 1년도 안 돼서 잘라버리는 이런 다단계 구조 형식으로 하면 이건 서로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일단 듭니다. 정부라는 그 정부가 더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정부가 관련됐을 때는 이렇게 다단계 하청 구조 이런 건 일단 없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고용 승계 그 부분이라든지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해서 해주시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하청과 외주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네, 직접 고용하거나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미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면 이런 업무가 이어질 수 있는 고용 승계를 당연히 보장시해야 하고 네. 그리고 이번 사안은 이제 단순한 저희 한 사업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라 네, 공공부문 비정규직 구조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잡고 넘어가서 더 이상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그렇게 꼭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넓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좀 더 촘촘히 꼼꼼히 살펴보고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우석 공공운수노조 청와대 부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